1번부터 6번까지 다 채점하고 틀린 거 붙이고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얘기했듯이 17번부터 문제를 풀어봅시다. 17번이요. 네, 방정식 이것이 있는데요. 이것의 두근이 이것의 두근이 이것의 두근 사이에 존재할 때 K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니까 뭐 상황을 이해를 하자면은 뭐 요걸 1번 방정식이라고 놓고 요걸 2번 방정식이라고 놓자고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이 있는데 뭐 1번 방정식에 1번이라 쓸까 그냥 두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방정식에 두근 이렇게 1번 방정식에 두근이 있는데 그 두근이 2번 방정식에 두근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은 2번 방정식에 근이 있어야 되고 여기 2번 방정식에 근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뭐 이런 식의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1번 방정식 두근이 뭐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K가 0이 아닌 이상 K가 0이 아닌 이상 서로 다를 겁니다. 하여튼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들이 2번 방정식에 두근 사이에 있어야 돼요. 2번 방정식에 두근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맥을 봤을 때 두근 사이라고 했으니까 2번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서로 두 개가 서로 다른 두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2번 그래프야. 아래로 블록이죠. 2번 그래프죠. 그러면 그 2번 그래프에서 x절편 두 개가 1번 근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뭐가 된다고요? 근이 분리가 된다고요. 다시 뭐가 된다고? 근이 분리가 된다고.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지? 진짜 알까? 근이 분리가 되면 우린 뭐만 조사하면 된다고 했었죠? 근이 분리가 되면 저 위에다 쓸까요? 다시요. 2번 방정식의 두근이 거꾸로 1번 방정식의 두근의 근이 분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근이 분리가 되면 뭘 조사한다? 함수값 조사하자라는 게 근의 분리 단원의 내용이었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판별식 안에 뭐 안에? 판별식 안에 모두 안에 대칭축 안에 안 한 이유는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선생님 무슨 함수 값인가요? 1번을 잠깐 인수분해를 해보자. 그럼 뭐가 되냐면 x-2k, x 플러스 k는 0이 돼요. 하여튼간 이래저래 여기가 즉 두 근이 2k랑 마이너스 k인데 2k랑 마이너스 k인데 그게 뭐 여기가 2k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k인지 여기가 마이너스 k이고 여기가 2k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래저래 f2k가 0보다 작아야 하고요. f 마이너스 선생님 f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잠깐 2번을 f라고 잠깐 둘게요. 그럼 이 f 마이너스 k도 0보다 작은 이거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요. 원래 문제 뜻은 이거의 두근이 이 방정식 두근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문제를 바꾸겠다고 어떻게 바꾼다고요? 2번 그래프 2번의 두근이 2번의 두근 사이에 누가 있다는 얘기다? 1번 두근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한다고요. 다시 뭐라고? 2번 방정식의 두근이 두근 사이에 1번 방정식의 두근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근이 분리가 됐으니까 함수값 조사한다. 대칭축 판별식 조사 안 한다. 그러면 그 함수값이 뭐냐? 1번 방정식 두근이 2k랑 마이너스 k니까
저 요걸 2번을 fx라 잠깐 둔다면 2번을 여러분들 잠깐 뭐라고 둔다면요. fx라 둔다면 2k 대입한 결과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k를 대입한 결과가 0보다 작아야 해요. 그럼 해볼까요? f2k 해봅시다. 나오나? 네, 나오겠죠? 그럼 뭐가 돼요? 4k 제곱이 되고 2k 제곱이 되고요. k 빼기 1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다시 써볼까요? 6k 제곱에 k 빼기 0보다 작아야 돼. 2, 3 플러스 마이너스 즉 k의 범위가 네, 어느 정도 외웠어야 되는데 요거의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요거의 근이 3분의 1이니까 네, 이걸 풀었을 때의 근이 요거예요. 부등식 차비되는 부분이 f-k를 조사해볼까요? 그럼 k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에 k 빼기 1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없어지네요. k가 1보다 작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최종 결론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 부분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그러면 1 이렇게 있죠? 여기가 답이지? 최종 결론 답이 그래서 뭐예요?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요. 3분의 1보다 작다.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입니다. 확인을 잠깐 해봅시다. 17번. 네, 답 됐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원래는 문제 본 뜻은 뭐냐면 이 두 근이 두 근 사이에 있다라는 게 본 뜻이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본 뜻이지만 다시요. 내가 화면 자꾸 봤다가 빠지네. 네, 이 두 근이 두 근 사이에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역으로 오히려 이 두 근 사이에 말이 똑같나요? 하여튼간 이 두 근 사이에 얘가 있으니까 근이 분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죠? 네, 됩니다. 17번은 이렇게 마무리할게. 선생님 어제보다 지쳐 보이지 않아요? 어제? 전 강좌보다 지쳐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지. 네, 볼게요. 18번. 이하의 두 실근을 갖는데요. 1 이하의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다는 얘기죠? 일단 아래로 블록인데요. 여기 1이 있대요. 1을 여기다 쓰지 말고 좀 왼쪽에다 씁시다. 1이 있대요. 여기가 X축이겠죠? 그럼 여기 알파 있고 여기 베타 있거든요. 일단은 이하라는 말은요.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크기를 의미해요. 그 전에 하여튼 기준되는 게 지금 1인데요. 알파, 베타가 1 왼쪽에 모두 다 있죠. 이때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지금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죠. 하여튼 이래저래 1 이하에서 근이 분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근이 분리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판별식을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4분의로 갈까요? 판별식을 왜 조사해요? 네, 크기를 나타내니까요. 1 이하 크다 작다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실근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일단은 풀어볼게요.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2에 2에 날라가고요. 네, 플러스 8이 0 이상입니다. 따라서 a제곱이 8보다 이렇게 갈까요? a제곱이 8보다 작아요. 하여튼 작으니까 선생님 여기 양수로 만들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양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작으니까 박스가 되고요. 양쪽 끝점을 여러분들 색칠해 줘야 돼요. 이유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제곱해서 8이 되는 놈은 2루트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풀면은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고요.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번이에요. 그럼 2번을 볼까요? 무슨 축을 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대칭축을 하라고 했었죠? 대칭축이 x는 a 플러스 1이 되네요. 마이너스 2a분의 b.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1 이하니까 1보다 작거나 1 이하니까 같을 수도 같으면 네 같아도 되겠죠. 왜 같아도 되죠? 어떤 상황이죠? 만약에 중근을 갖는다면요. 중근을 갖는다면 얘가 1이 돼도 1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문제 자체에서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을 수도 있고요. 그 같은 중근이 1이 되면 그 두 근이 1 이하가 되는 거니까 요 지점이 대칭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중근이 지점이 대칭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는 그래서 0 이하예요. 두 번째 찾았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F1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F1을 하면은요, 그게 0보다 뭐야 돼? 지금 저 그림에서는 커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지금 커야 돼요.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처럼 중근인 경우는 얘가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F1이 0보다 큰 게 아니라 F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소한 거는요. 생소한 거는 1 이하니까 1보다 작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해봐서 왜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0 이상이라는 걸 많이 해봐서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요? 대칭축 조사했을 때 보통 우리가 1보다 작다고 했었잖아요. 기본 문제를 풀 때는. 그런데 1보다 뭐예요? 작거나 같고요. 맞죠?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때 F1 값을 조사하는데요. 원래 0보다 컸었잖아요. 폭을 줄여주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0보다 뭐예요? 크거나 같아요. 무슨 경우? 중근인 경우에 등호를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1 빼기 2배의 a 더하기 1 7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아우 잘 보이나요? 그럼 다시 써볼까요? 올라가 쓸게요. 그럼 2a제곱이 되고요. 나오나? 잠깐만. 네, 나오네요. 2a제곱이 되고요. 2a 사라집니다. 여기도 1, 1 사라지네요. 그럼 좀 그지 같나요? 제대로 쓴 거 맞죠? 저번 시간에도 조금 문제 잘못 봐서.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여기가 2분의 루트 14,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 즉 A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보다 작고요. 또는 A는 2분의 루트 14보다 크다. 요게 세 번째 답이죠. 글씨를 너무 크게 했나봐. 여러분 잘 보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여기부터 할 걸 그랬네. 다음 문제는 그럼 최종 결론 가봅시다. 그러면 1번이 이거죠.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 얘가 1번이에요. 2번 볼까요? 0 이하 얘가 2번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버리란 얘기죠. 그럼 3번 볼까? 여러분들 2루트 2하고 2분의 루트 14를 봤을 때 누가 더 클까요? 네, 2루트 2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14에서 이렇게 가고요. 여기가 3번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에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1번, 2번, 3번 모두 다 지금 되는 데는 지금 여기에요. 답을 잠깐 볼게. 답이 그지 같으니까 선생님이 실수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 몇 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8번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역시나 다시 여기 지을게요. 쓸 뺄쓰는 못해. 여기 지을게요. 에이 기용이는 지금 쾌재를 불렀을래나? 아닌가? 여기 사라지는 게 아니네요. 여기 사라지는 게 아니네요. 그쵸? 다시 쓸게요. 뭐가 되냐면 이 a제곱이 되고요. 2a 사라지는 건 맞아요. 2a 사라지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그럼 a제곱이 4 이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 숫자가 지저분해서 선생님이 틀린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미안해. 그래서 다시 해봅시다. 1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1번은 여기가 2 루트 2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돼요. 1번이에요. 그럼 2번은 0이 있어서 여기 0이죠? 여기 2번입니다. 3번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이렇게 3번이에요. 2가 있어서 3번이에요. 그러면 세 번 다 겹치는 게 어디예요? 여기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 글씨가 지저분해서 여러분들 미안해요. 맞죠? 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덧셈 뺐으면 잘합시다. 네, 덧셈 뺐으면 잘하세요. 네, 맞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 1보다 그냥 작다가 아니라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다시 뭐라 작거나 같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두 실근은요. 다시 뭐라고요? 여기서 두 실근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왜 이렇게 힘드냐.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뭐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중근까지 염두에 둬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다시 뭐라고요? 중근까지 염두에 둬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근까지 염두에 두면은 대칭축이 어떻게 돼요? 근이 중근이 되는 순간에 대칭축이 돼도 이하니까 여기 등호 성립을 하고요. 맞죠? 여기도 등호를 성립한다는 거 아까 설명을 했어요. 네. 8번 끝. 다음 19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여기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이 되고요. y는 x 더하기 1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요. 얘를 fx라 놓고요. 얘를 gx라 놓을게요. 선생님이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예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지금 연습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지만은 선생님 얼핏 기억나는 거는 1등급 수학이라고 꽤 어려운 문제집이 있거든? 네, 거기에 이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뭘 할 거냐, 무슨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냐면요.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뺀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뭐해? 빼서 만든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몇 차죠? 2차예요. 얘는 몇 차죠? 1차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얘는 몇 차가 될까요? 네, 2차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써볼까요? hx를 써볼까? 그럼 어떻게 되죠? x제곱에 a 더하기 1 x에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새로운 hx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다면 hx는 아래로 블록이 돼요. 그쵸? 여기 hx가. 그리고 나서 x축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저쪽으로 다시 갑니다. 그럼 이 만나는 점을 우린 두 글자로 뭐라 부르죠? 저번 시간부터 많이 했는데 교점이라 부르죠. 그러면 그 교점이 무슨 좌표? x좌표 알파. 그 교점이 무슨 좌표? x좌표
베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볼까요? 이 지점은 얘네들이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y값들이 이 지점도 이 y값들이 같아지는 지점들이에요. 그러면 그 y값들을 지금 뺀 거거든. fx랑 gx랑 뺐다는 얘기는 y들을 뺐다는 얘기거든. 근데 y가 같아요. 그럼 빼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알파 지점에서 0이 된다는 얘기고 베타 지점에서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hx 함수는 x 절편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것의 두 근이 이것의 x절편이라 넣을까요? x절편이 누구랑 누구다?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알파로 잡고 여기서 베타로 잡으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알파고 베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 잠깐 볼게. 직선 위에 두 점에서 만나고 직선 위에 1,2가 있는데 두 교점 사이에 있대요. 아, 1,2가 여기 어딘가 있대요. 다시 뭐라고요? 1,2가 뭐라고요? 저기 어딘가에 있대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알파 쪽에 가까이 있는지 베타 쪽에 가까이 있는지는 몰라요.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냥 알파와 베타 사이에 x는 1이라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라? 떠올라? 뭐가 떠오르죠? x는 1을 기준으로 알파와 베타가 뭐 하고 있죠? 네, 근이 뭐 하고 있어? 분리되어 있네. 근이 분리되어 있으면 뭐 조사한다? 함수값 조사한다. 선생님 무슨 함수값 조사하나요? 네, F1을 조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F1이 여긴데요. 0보다 뭐 하냐면 작다 이런 얘기예요. 아, 선생님 F1이 아니라 뭐예요? F1이 아니라 H1을 조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H. 왜? 여기 X는 Y는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함수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1 대입해볼까? 그럼 뭐가 돼? 1, A 빼기 1 더하기 2인데요.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A가 크겠죠? 5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네, 3번이 답이야. 네, 답 맞는지 잠깐 확인할게. 네, 맞네요. 순간 틀린 줄 알았어요. 네, 순간 틀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19번만 보고 딱 봤는데 답을 확인한 게 10-19를 확인하지 않고요. 9-19를 확인했는데 A가 6보다 크대. 으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대로 놓고 풀 수는 없어요. 저대로 놓고 푸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이거 조금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 처음부터 이러한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겠다.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여러분들 수상수학 특히 수투 단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학적 테크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러한 수학적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어떤 테크닉? 주어진 함수하고 주어진 함수를 둘이 모여서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고요. 다시 뭐라고? 주어진 함수와 주어진 함수를 모여한다고요? 뺀다고요. 네, 뺀다고요.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요. 근데 왜 뺄까요? 왜 빼냐면 이 교점이라는 지점이요. y값들이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빼서 만든 그 함수의 x절편 또는 방정식이 두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방정식이 뭐가 된다고요? 두근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차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지 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고 와서 이런 모델로 여러분들이 만들 줄 알아야 돼. 이 문제를 풀 때 이 다음 것들은 앞에서 많이 연습을 했잖아. 이 다음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케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나 앞선 문제들에서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 이 모델을 이렇게 모델로 바꾸는 이 작업들을 기억을 하라고. 알겠어요? 저 모델을 이런 모형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겠다. 이걸 기억을 하라고요. 알겠죠? 그럼 19번 여기까지. 그래도 아까 실수한 거 하나 빼고요. 네, 실수한 거 하나 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왔죠.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요.
수요일날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첫 촬영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어제 이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 힘이 없지만 그래도 약간 정신은 괜찮아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 네, 20번. 두근이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두근이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뭐 아래로 블록이죠.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얘는 뭐까지 염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중근까지 염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1이 있죠. 그럼 0을 기준으로 알파벳은 오른쪽에 있고요. 1을 기준으로 알파벳은 왼쪽에 있으니까 근이 분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안 됐다는 얘기죠. 근이 분리가 안 됐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판별식을 해야 된다. 이게 0 이상이다. 그럼 일단은 챙겨줍시다. 문자가 하나가 아니니까. 두 번째 뭐 하자? 대칭축하자. 0보다 커야 되고 사이에 있으니까 커야 돼요. 뭐가 되죠? 4분의 m이 되나요? 맞나요? 이게 1하고 4. 즉 m이 0하고 4 사이 있어야 돼. 세 번째 함수값 f0, f1이 있는데요. 선생님 f가 뭔가요? 얘를 잠깐 f라 놓을게요. f0은 n인데요. 맞죠?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왜 0보다 커야 되죠? 여기 와서 여기서 만나니까 여기 f의 0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나야 돼요. f1이에요. f1 볼까요? 4 빼기 2m 더하기 n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러고 나서 원래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죠? 네, 이들이 정수 mn이래. 정수래. 정수. 그럼 첫 번째 m이 1일 때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이 4m보다 커야 되잖아요. 즉 4분의 1보다 커야 되잖아요. n이. 근데 이거에 의해서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답이 없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m이 1일 때는 답이 없어요. m이 2일 때 볼까요? 그럼 4가 4m보다 커야 되고요. 즉 n이 1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n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답인지 아닌지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확인해야 돼요? 여기도 확인해야 돼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여기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2를 집어넣어 볼까요? 1을 집어넣어 볼까요? 되나요? 되죠. 따라서 m,n인데 m,n인데 얘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 2,1이 되는 게 일단은 답이 됩니다. 그럼 잠깐만요. 답이 몇 개인지 좀 보고 갈게요. 저게 답이래네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끝나나요?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원래는 세 번째 m이 뭐일 때 3일 때 쭉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나 안 할 거야. 니네가 해. 3이면요 할게요. n이 뭐가 되냐면 1하고 2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했던 이 박스들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박스들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n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이거하고 이거만 봤을 때 n이 될 수 있는 1하고 2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다 3을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는데 2를 대입을 한듯 0보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위에 세 가는 이거 세 개는 지금 만족을 해요.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 세 개는 만족을 하는데요. 얘를 만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기 맨 오른쪽 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 답이 그래서 몇 콤마 몇이다? 2,1만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근이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판단을 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근이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러분들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근이 분리가 됐으면 굳이 여러 번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뭐만 조사한다? 함수값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함수값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건가요? 그림을 보는 거,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대칭축과 수직 평행하게 다시 뭐라 대칭축과 평행하게 세로직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가 위에서 만나면 0보다 크면 되는 거고요. 대칭축과 평행하게 세로직선을 그었을 때 아래에서 만나면 그래프가 x축 여기서 아래라는 얘기는 x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만나면은 0보다 대입한 게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근의 분리가 안 됐어. 지금 저 근의 분리가 안 됐어. 수고롭지만 다 해야 돼. 다시 뭐라고? 수고롭지만 다 해야 돼. 연습 많이 했잖아. 우리 본 수업 시간에 연습 많이 했죠.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어렵지 않아. 선생님들 틀리긴 해. 아까 봤지? 계산상에 틀릴 수 있지만 내용상에서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됩니다. 계산이야. 계속 하면 돼. 내용이 틀리면요. 고치면 돼요. 계속 하면 되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내용상에서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세요. 알겠죠?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 이거 풀고요. 21번 풀고 잠깐 선생님 잠깐 쉴게요. 여러분들 복습하세요.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선생님 생각에는 한 40분?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아. 그쵸? 30분 지난 것 같으니까 잠깐 끊고 12단원 개념 설명 12단원 개념 설명을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마지막 문제 21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습니다. 1하고 2 사이에 있고요. 2하고 3 사이에 있대요. 아니 미안해. 2하고 3 사이가 아니라 2하고 4 사이에 있대요. 여기 알파하고 베타가. 그럼 여러분들 주목. 알겠지? 누구야? 누구지? 이 x는 2가 여러분들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이 분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원래 안 하지만 더 하나 되네. 근이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뭘 조사한다? 함수값 조사를 합니다. 뭘 조사한다고요? 함수값 조사해요. 그러면 대칭축과 평행하게 여러분들이 직선 그었더니 F1이 1 빼기 A 더하기 B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즉 B가 뭐여야 돼요? A 빼기 1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만나요. F2 4 빼기 2A 더하기 B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B는 2A 빼기 4보다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F4를 봅니다. F4 16 빼기 4A 더하기 B인데 0보다 커야 됩니다. B는 뭐보다 커야 돼요? 4A 빼기 16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AB가 무슨 수라고 되어 있죠?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AB가 무슨 수? 자연수. 일단은 얘는 얘보다 커야, 이거보다 커야 되고 B가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려면은요, 지금 이거랑 공통된 걸 하는 거거든요. 다시 뭐라고요? 이거랑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통된 걸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대충 그렸다 지을 건데요. 여기 A 빼기 1이 있으면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1번이. 그러면 2A 빼기 4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2번이. 그럼 1번과 2번에 공통된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이 그림상에서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적어도 어떻게 돼야 되는 얘기예요? 1번 A 빼기 1이 여기 적어도 이렇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1번과 적어도 3번은 좀 이따 생각을 하고요. 3번은 좀 이따 생각하고요. 1번과 2번이 적어도 이러한 그림이 돼야지 공통범위가 생기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 B가 여러분들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B가 존재하겠죠. 말이 어렵다. 존재. 그러니까 이 그림 상황을 봤을 때 A 빼기 1이 2A 빼기 4보다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 적어도 커야겠죠. 그래야지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B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는 뭐보다 커야 돼요? 네, 3보다 일단은 커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럼 3번 볼까요? 3번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요. 4a 빼기 16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3번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3번 여기 지금 비축이에요. 비축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는 적어도 저 4a 빼기 16은요 2a 빼기 4보다는 어때야 되냐면은 작아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1, 2, 3번을 모두 다 만족을 할 수가 없다고요. 적어도 어디 있어야 돼요? 4a 빼기 16이 요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1번과 2번과 3번이 모두 다 만족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2a가 어떻게 돼요? 넘어가자. 몇이죠? 10인가요? 그럼 a는 몇이 되죠? 얼마예요? 6이니까. 즉 a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보다 커야 되고요? 3보다 커야 되고 6보다 작아야 됩니다. 요 그림이 잘 이해되나요? 다시요? 1번과 2번 봤을 때 겹쳐야 되는 거니까 공통된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a 빼기 1이 2a 빼기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이 박스를 그려야 된다. 이 박스를 그려야 된다고. 그림이 좀 지저분하죠? 앞에 거 잘 보세요. 그리고 3번 역시 공통된 범위가 있어야 3번까지 공통된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4a 빼기 16이 적어도 이놈보다 2a 빼기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2a 빼기 1이 아니라 2a 빼기 얼마죠?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1번과 2번과 3번이 최소한 공통된 범위가 있으려면 다시 뭐라고? 최소한 공통된 범위가 있으려면 A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됩니다. 됐죠? 네, 다시 지울게요.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공통 범위가 존재하기 위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A가 4일 때 해볼까요? 그럼 B는 뭐보다 크죠? 3보다 크죠? B는 뭐보다 작죠? 4보다 작죠? 이 둘만 봐도요. B가 자연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A는 4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A가 5라고 해볼까요? B는 뭐보다 크죠? 4보다 크죠? B는 뭐보다 작죠? 여기다 5를 대입하면 6이죠. 이것만 봐도 B가 될 수 있는 건 뭐죠? 5죠. B가 뭐보다 여기다 5를 대입해볼까요? 얼마죠? 4보다 크네요. 거의 셋 다 만족하는 게 5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5,5예요. A도 5고 B도 5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근의 분리입니다. 네, 다시 뭐라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뭐라고요? 근의 분리예요. 근을 분리를 할 거냐?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복잡하게 풀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면 된다. 두 번째, 근이 분리가 돼 있다. 뭐 조사한다? 함수값 조사한다. 그럼 0보다 큰지 작은지는 뭘 보고 하는 거다? 그래프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다. 알겠죠? 그래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하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을 하는데 세 개를 한꺼번에 보기에는 여러분들 아직 힘들어요. 단계별로 보세요. 1번과 2번이 동시에 먼저 되는 A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럼 그 범위를 봤을 때 3번까지 동시에 되는 A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게 이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5와 4하고 5를 대입을 해서 B가 자연수가 되는 범위가 있는지 B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 따지는데 아까 여기서 안 됐죠.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의 분리가 된 게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근의 분리가 된 게 활용 가치가 더 높을까요? 근의 분리가 안 된 게 활용 가치가 더 높을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선생님 경험상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근이 분리되어 있는 게 더 많았었어요.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 경험상 그런 것들이 많았었으니까 꼭 구분해서 이론을 꼭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21번까지 여러분들 다 했고요. 한 45분 정도 지난 것 같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또 개념 설명을 또 진행을 할게요. 여기까지.
12단원 뭐 책에서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라 써 있는데 3차 이상에 관련된 방정식을 독보과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차 방정식이라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고차 방정식이라 부르고요. 네, 특별하게라기보다는 보통 다루는 게 뭐 3차와 4차 정도 다룹니다. 선생님 5차는 안 다루나요? 네, 다루긴 다뤄요. 근데 5차도 3차와 4차에서 해결하는 해법과 거의 동일한 해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나? 네, 혹시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고요. 네, 여기서는 3차와 4차 위주의 네,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보통 했었던 게 어떤 해법이었냐면은 인수분해를 통한 해법이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갔거든. 그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기본적인 해법은 인수분해를 통한 해법이에요. 다시 뭐라고? 인수분해를 통한 해법.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수분해를 겁나 열심히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수분해를 겁나 열심히 할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진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은 있긴 있어요.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공식이 있긴 있어요.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혹시나 궁금한 친구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뭐 카르다노 이상한 형님들이 만든 게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이상한 형님들이 만든 게 있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 가르쳐줄 거야. 왜? 나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요. 네. 경시에서나 좀 다뤄봤지 실제로 많이 안 해봐서 선생님도 잘 몰라. 알겠죠? 미안해. 하고 싶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인터넷 찾아보시고 그렇다면 대부분의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2차까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몇 차까지? 2차까지. 왜? 2차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무슨 공식? 네, 근해 공식을 보면 되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무슨 공식? 네, 근해 공식을 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인수분해를 하게끔 우리가 훈련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이게 끝이야. 개념 설명 끝. 대단하지 않아? 네. 네, 문제 풀게요. 네. 이번 문제 12-1번이요. 1번 보자. x 세제곱은 1이라고 합니다. 그럼 3번 곱해서 1이 되는 놈은 딱 보이죠? 얼마죠? 1이죠? 근데 얘가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죠. 그럼 근이 최대 몇 개까지 있어야 되냐면 3개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개가 뭐 어떤 중근을 가질지 안 가질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간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이니까 최대한 근을 3개까지 중근이 있으면 중근인 경우도 찾아주고요.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다 찾아줘야 돼요. 그럼 x세제곱 빼기 1은 0이 되고요. 얘가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x 빼기 1이 되고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고 인수분해가 되겠죠. 선생님 저는 얘가 어떻게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나? 그러면 써야지.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은 짧은 가로 긴 가로가 있다고 했었죠. 짧은 가로를 채워 넣어볼까요? 뭐가 되죠? a 빼기 b가 된다는 얘기 했었죠. 곱하기. 그럼 긴 가로는 너 제곱해. 너랑 곱해서 부호 반대야. 너 제곱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 했었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x 빼기 1, 너 제곱해. 너랑 곱해서 부호 반대야. 너 제곱해.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x 빼기 1이 0이 되든지 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 되든지.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 몇 차까지? 네, 1차, 모두 다 1차면 그냥 간편하게 답이 나오는데요. 1차 곱하기 2차. 하여튼간 2차를 인수로 가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왜? 우리는 무슨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근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근해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i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은 요놈이 답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네, 앞선 단원에서 우리가 오메가라고 했던
그놈과 관련 있는 거죠. 네, 후반부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언급을 할게. 일단 1번 이렇게 되고요. 아,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해야 되는데. 그쵸? 풀어!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데 왜 내가 풀고 있지? 이건 코로나 때문에 진짜. 2번 볼게. 문제 제대로 썼나요? 네. 이것도 공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2x 빼기 1의 세제곱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따라서 x는 얘가 지금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니까 최대 근을 3개를 찾아야 되는데요. 세제곱해서 0이 되는 놈은 즉 2분의 1을 대입해야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명 무슨 근이라고 부르면 3중근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근이라고 부른다고? 3중근? 하여튼간 3이라는 말을 딱 빼고요. 그냥 중근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3개의 근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저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제 고차 방정식의 일반적 풀이는 이제 조립제법이거든요. 일반적 풀이라고 좀 그랬고요. 하여튼 많이 이용되는 풀이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대입하 0 되는 걸 찾아야겠지. 그래야지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찾아봤더니 2분의 1이래요. 8이 되고요. 4가 되고요. 8이 되고요. 뭐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고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죠?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 0이 되죠. 그러면 x 빼기 2분의 1로 여러분들 정리해도 되지만 2x 빼기 1로 정리해도 되겠죠? 기억나죠? 아, 이제 앞에서 배웠던 1,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그럼 여기다가 몇을 나누기로 했었죠? 2로 나누기로 했었죠. 그랬더니 여기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따라서 요놈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 다시 말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로 뭐 할 수 있다면 인수분해 가능하다면 그냥 딱 찾아주면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알아?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야. 3번 방금 언급했듯이 많이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네, 3차 방정식 풀이에 많이 사용되는 건 결국은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예요. 그러면 팁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2가지를 줬었죠. 일단 다 더해보세요. 0 되나요? 네, 0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 하라고 했어요. 왜? 개수의 총합이 0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6이 되니까 0이 됩니다. 따라서 요놈이 인수분해 되기를 x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왜? 1 대입해서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x 되고 뭐가 되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되고요. 다시 인수분해를 하면 깔끔하게 모두 다 1차식이 됐으니 1 또는 2 또는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3개의 1차식이 곱으로 나오면은 깔끔해요. 뭐라고요? 3차 방정식이 어떻게? 3개의 1차식이 곱으로 나오면 깔끔하다. 그러면 근해 공식 쓸 필요도 없겠지. 답이 바로바로 나오겠죠. 또는이에요. 또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1차 곱하기 2차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 근해 공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1차가 되는 걸 무조건 하나 찾아야 돼. 무조건 있어요. 왜 있냐? 나중에. 언제? 수1 내지 수2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라는 걸 배웠을 때 또는 또 다른 이론들을 배웠을 때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을 하나 갖는다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때 얘기를 하겠는데 하여튼간 이래저래 요 1차식을 찾으면 얘가 몇 차식이 되죠? 2차식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을 해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4번 보자. x 세제곱 x 그러면 두 가지 팁이 뭐였었죠? 다 더해보세요. 0이 되나요? 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1이 아니고요. 이거랑 더했으니 10이죠. 얘랑 더했으니 1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 두 가지 둘 다 아니네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그럼 대충은 원래 아니에요. 대충은 원래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론을 많이 아는 게 지금 처음 배우는 데서 선생님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가르쳐주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가르쳐줬죠. 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많이 써먹기도 했지만은요. 될 수 있으면 이론을 처음에 단순화시키고 그것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론을 별로 설명을 했었지만 그냥 뭐 되는 거 찾으면 된다? 0 되는 거 찾으면 된다. 0 되는 거 얼마다? 마이너스 2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4가 되고요. 5가 되고요. 마이너스 10이 돼요. 요놈이 인수분해가 되기를 x 더하기 2가 되고요. 즉 x 더하기 2가 0이 되던지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0이 되던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은 바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제발요. 짝수 공식과 근해 공식을 혼용해서 쓰지 마시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그래서 x는 뭐예요? 1 풀마 2 루트 2 i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겠다는 얘기죠. 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건 어떻게 찾은 건가요? 그래 설명해 줘야지. 어떻게 풀마에 1의 약수에 10의 약수들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1, 2, 5, 10 몇 개? 8개가 후보란 얘기예요. 다시 뭐라고요? 몇 개가? 8개가. 그러니까는 최고차항의 약수를 분모로 하고요. 상수항의 약수를 분자를 하는 거예요. 그 분수의 풀말을 한, 다시 그 분수의 풀말을 한 저 8개가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 좋게 선생님처럼 마이너스 2라는 걸 바로 찾아내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되면 이 8개를 다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 안 되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는요 유리수 범위에서 뭐 가능할 때 인수분해 가능할 때 이 8개 후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차 함수하면서 쭉 와봤잖아. 2차 방정식 하면 쭉 와봤잖아. 어느 순간에는 뭐 안 되죠?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들도 생겼었죠.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요 이 8개 가지고 0이 되는 걸 못 찾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을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하여튼간 이래저래 일단 후보는 8개 중에서 여러분들 찾는 거다. 근데 이 8개를 매번 하기는 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 1 해보고 마이너스 1 해보고 2 해보고 마이너스 2 해보고 해보는 거잖아. 그쵸?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들 계속 하다 보면은 감각이 켜지는 게 어딨어. 그냥 경험이 쌓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감각 키우는 게 이상하죠.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해보면 눈에 보입니다. 아이, 이 기억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구나. 네. 12-2번 몇 차 방정식이죠? 네, 4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인 해법은 뭐라고요?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요. 딱 보이죠? 2니까 풀마 1, 풀마 2 이 네 가지만 일단 확인해 볼까요? 1 대입했더니 0 되네요. 그래서 1, 0, 마이너스 3, 0, 2를 해요. 다 더했더니 0이네요. 그쵸? 그래서 1을 해요. 요번에 다 더하면 0인가요? 아니죠. 다 더하면 0이 아니지만 퐁당퐁당이라고 여러분들 소개하는데요. 퐁당퐁당. 네, 띄엄띄엄 더했더니 같네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요놈의 인수분해 하기를 x 빼기 1,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2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란 얘기예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제곱 빼기 2는 0이란 얘기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x는 그래서 뭐예요? 풀마 루트 2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랬죠? 서로 같든 서로 다르든 하여튼 4차 방정식은 최대 몇 개를 찾아야 된다? 4개를 찾아야 된다. 알겠어요? 4개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결해도 되지만은요, 특별하게 요놈은 이름을 붙일 거예요. 특별하게 요놈은 이름을 붙일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고 2차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 빼기 1에 x제곱 빼기 2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네가 0이고 네가 0인 놈이니까 따라서 x는 뭐예요? 풀마 1 또는 x는 뭐예요? 풀마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차와 2차와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또는 6차와 3차와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하여튼간 그런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왜 복 2차식이라고 부르냐면 치환을 하면은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렇죠? 이름을 붙이기를 명명하기로 복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복 2차 방정식이 지금처럼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2번은 볼까? 2번 볼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후보가 몇 개가 있냐면요.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풀마 1을 대입을 해보고요. 풀마 3을 대입을 해보고요. 풀마 9를 대입을 하는데요. 다 대입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다 6x제곱이 있으면 되겠죠. 여기가 더하기고 여기에 빼기 4x제곱이 있으면요 위의 식이랑 같습니다. 선생님 뭐 문제 의도를 알겠지? 무슨 얘기죠? 완전 제곱식을 한 이후에 합차 공식을 해서 몇 차 곱하기 몇 차씩 곱하기 몇 차씩을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2차씩 곱하기 2차씩의 인수분해를 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1차씩 곱하기 1차씩의 인수분해를 하려면은 어느 범위 내에서? 복소수 범위 내에서까지 확장을 시켜서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 얘기들은 어디서 했었어요? 2차 방정식에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워크북에서 열심히 풀어봤었죠. 연습 문제에서 풀어봤었죠. 무슨 문제 있었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뭘 만든다? 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든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다? 합차 공식을 여러분들이 해서 2차식 곱하기 2차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 또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네, 근해 공식을 하겠죠? 루트 2i가 될 거고요. 루트 2i가 됩니다. 답을 볼까요? 네, 답이 맞네요. 그래서 얘도 총 4개가 나오는데 이 4개가 뭐가 되냐면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됩니다. 저걸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x축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럼 x축과 만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2차 방정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다라고 했듯이 4차 방정식 역시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의 개수가 될 건데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왜? 교과 과정의 전체적인 틀이 함수에서는 다시 어디에서는 함수에서는 x도 실수고 y도 실수예요. 근데 이들이 다 무슨 근이죠? 허근이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거를 저 4차 방정식을 그렸을 때 x축과 만나진 않을 거예요. 아 너무 어렵나? 지금 들었던 얘기는 없었던 얘기. 하여튼 다시 한번 저런 걸 뭐라 부른다고요? 복 2차 방정식이라 부른다고요. 다시 저런 걸 뭐라 부른다고요? 복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 거다? 어떻게 풀어요? 오케이? 완전제곱식을 하고 합차 공식을 해서 몇 차 곱하기 몇 차를 만들면 된다. 2차 곱하기 2차를 만들면은 근해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4차 방정식 근을 모두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거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알겠지? 열심히 했었어야 돼요. (3번) 네, 이것도 뭐 중3 과정에서 등장을 하죠. 너랑 너 하란 얘기지. 그러면 얘를 치환을 할까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 부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공통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네, 때에 따라서 얘를 다 A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또 뭐 빼고 더하는 게 귀찮아서 저 두 개만 A라고 둬요. 그럼 어떻게 되죠? A제곱에 22A에 여기 105에 15가 되는 거니까 얘가 120이 됩니다. 그럼 눈에 딱 보이죠? A 더하기 12에 A 더하기 10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했고요.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 인수분해를 하던지 뭐 하면 돼요? 근해 공식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따라서 우리는 일단 두 개는 찾네요. 그쵸? 그럼 얘가 0이 되는 놈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 풀마 16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 풀마 맞죠? 루트 6 깜짝이야. 네, 이렇게 답이에요. 그래서 얘도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네요. 다시 뭐라고요? 얘도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4번 선생님도 재미가 없어. 막 뭐 리액션하고 니네 아는지 모르는지 살펴보고 모르면 기형이 갈구고 갈군다는 표현 모른다. 혼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누구 잘하면 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혼자서 이제 뭐 하는지 모르겠네. 뭐 좋은 경험이지. 선생님들은 보통 이렇게 이거 인터넷 강의 혹시 본 친구들은요 현장 강의도 있지만은 그 인터넷 강의 선생님들은 뭐 스튜디오에서 여기 스튜디오 같죠 이제 보니까 제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강을 찍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은 지금 여러분과 선생님처럼 아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잖아.
모르는 애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참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 그쵸? 지금 나도 여러분들하고 이러고 있는데 되게 재미가 없는데 야 코로나 네, 코로나 하여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고차방정식 그러니까 3차, 4차 방정식에 뭐 많이 많이 쓰이는 해법 중에 하나는 해결 중에 하나는 조립제법입니다. 다 더해볼까요? 0이 되나요? 네, 0이 되네요. 1, 1, 1, 0,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일단 0이 되네. 나머지가 0이네요. 그 다음에 퐁당퐁당 띄엄띄엄 더해볼까요?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요놈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에 x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그럼 요놈도 인수분해가 돼요. 따라서 우리는 x가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4개의 정수근을 갖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 문제 12-2번에서 총 4문제를 풀었는데 첫 번째는 뭐 조립제법을 해도 되고요. 그렇죠? 조립제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보기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용이한 보기차 방정식.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좀 어려운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었더라? 완전제곱식하고 합차공식해서 2차 곱하기 2차를 만든다. 다시 뭐라고요? 2차 곱하기 2차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근해 공식 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치환을 해서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해가지고 공통을 찾아서 치환을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뭐 1차식의 곱이면 가장 좋겠고요. 1차식의 곱이 아니면 몇 차까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최소 2차까지 인수분해 해야 된다고. 마지막은 조립제법을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이쁘죠? 네 개의 1차식의 곱입니다. 그럼 답이 이쁘게 나오네요. 네, 기본 문제 12-3번. 네, 거기다 주칠까요? 어디다 주칠까요? P, Q가 무슨 수다? 유리수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요, 오늘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서요. 오늘 거기까지 안 할 것 같아요. 몰라요. 선생님 1시간 반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할 것 같고, 지금 한 30분 지났거든요. 그쵸? 30분 정도 지났는데 1시간만 하게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는 안 할 수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배우고 나면요,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칠 때는 그 의도성이 있겠죠. 맞죠? 그 의도성이 있으니까 첫 번째 풀이 해볼까요?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만 알려줄게요. 오케이, 2가지 풀이. 첫 번째는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요. 가장 용감한 풀이. 대단하지 않냐? 가장 용감한 이런 설명이 어딨어? 네, 가장 용감한 풀이는 뭐죠? 네, 대입입니다. 뭐라고요? 네, 대입이요. 근데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자꾸 물어보잖아. 근의 정의가 뭐니?
여기서 딱 나와야지. 근의 정의가 뭐야? 대입하여 참이되는 값이죠. 여러분들이 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근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1 빼기 루트 2의 세제곱 1 빼기 루트 2의 제곱 1 빼기 루트 2 더하기 q는 0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한다고요. 맞죠? 그럼 이걸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하면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2 루트 2에 마이너스 3 루트 2에 1 빼기 루트 2예요. 선생님 갑자기 왜 그렇게 쓰나요? 저쪽에다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뭐죠? a 빼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b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빼기 b입니다. 그냥 그걸 한 거예요. 알겠죠? 더하기 1 빼기 2 루트 2의 2죠. 이게 이거예요. p에 p 루트 2에 더하기 q는 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뭐라 할 거냐면 루트 2가 있는 애하고 루트 2가 없는 애로 나눌 거예요. 루트 2가 있는 애 볼까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p예요. 이해되죠? 1이에요. 플러스 6이에요. 플러스 1 플러스 2에 계산할 거 그랬나? 플러스 p 더하기 q예요. 아씨 계산해. 얼마죠? 1 더하기 6, 8, 10인가요? 10죠. 10 더하기 p 더하기 q예요. 10 더하기 p 더하기 q예요. 근데 지금 pq가 무슨 수라고 했었죠? 유리수죠. 너도 무슨 수? 0. 유리수. 너도 0. 우변처럼 0이 되려면. 왜? 얘가 무리수니까. 따라서 p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p가 될 수 있는 거 얼마냐? 마이너스 7인가? q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는 p하고 q는요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3이고요. 다시 뭐 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다시 뭐 하면 된다고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하고요. 오케이? 조립제법을 해서 나머지 한근을 구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PQ를 구하는 방법은 가장 용감한 풀이 대단한 풀이 꼭 여러분들 해보세요. 선생님 너무 귀찮은데요? 해봐. 용감한 풀이야. 용감하다고 해서 멍청한 풀이가 아니야. 용감하다고 해서 내가 멍청한 풀이 아니야. 네,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풀이 x는 1 빼기 루트 2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뭘로 느껴져야 되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의 한 근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줘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의 한 근. 오케이? 그럼 x 빼기 1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x 빼기 1의 제곱은 2가 되고요. 그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2가 돼서 따라서 뭐예요? x제곱은 2x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 그래서 선생님이 노란색 어디 있어? 노란색 나와. 노란색 요 1 빼기 x를요. 1 빼기 x를 잠깐 알파로 둘게요. 다시 뭐라고? 1 빼기 x를 여러분들한테 뭐 한다고요? 알파를 줄게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근이라는 얘기니까 알파 제곱은 2알파 더하기 1이라는 게 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p 알파 더하기 q 역시 지금 근을 대입한 거니까 뭐란 얘기예요? 참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알파 세제곱은 2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세제곱은 뭐가 되죠? 5알파 더하기 2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데요? 어렵지. 용광풀이가 더 쉽지. 실수만 안 하면. 근데 이거 앞에서 했어요. 일명 뭐냐면 차수 낮추기. 뭐 한다고? 일명 뭐라고요? 차수 낮추기.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하는 거야. 알파 제곱 대신 얘를 대입을 하는 거고요. P 알파 더하기 Q는 0인데 이때 알파는 무슨 수예요? 무리수예요. 알파는 무슨 수라고요? 무리수니 5 더하기 2 더하기 P가 0이 돼야 된다. 왜? 우변이 0이잖아. 우변이 뭐라고요? 0이니까 좌변에 있는 무리수 부분이 무슨 부분? 좌변에 있는 무리수 부분이 0이 돼야 돼. 그럼 아까 우리가 찾았던 뭐예요? P가 마이너스 7이라는 게 딱 나오지. 그러면 2 더하기 1 더하기 Q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왜? 우변이 0이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Q가 뭐가 돼야 돼요? 0이니까 따라서 Q도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꽤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꽤 어려운 차수 낮추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할 때요 일단은부터 차수 낮추기에 대한 개념을 계속 설명을 했었거든. 그 무슨 얘기냐면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 복잡한 식을 여러분들이 더 복잡한 형태가 되겠지만 같은 식으로 변형을 해서 여기서 문제를 풀면은 어떻게? 나머지가 차수가 낮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나머지에다 대입한 결과가 같다라고 했었던 뭐 첫날 설명했었던 그 다항식의 나눗셈 역시 여러분들 선생님 아이디어는 뭐예요? 차수 낮추기였고요. 맞죠? 오메가도 차수 낮추기였고요. 맞죠? 1차까지 낮추는 거. 여러 복소수에서도 그런 개념을 좀 했었고요.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차수 낮추기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풀이가 뭐였었죠? 그냥 대입하는 거였어요. 용감한 풀이가 뭐였다고요? 그냥 대입하는 거였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자고요. 저 1 빼기 루트 2라는 놈이 저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만 저 3차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 숨겨져 있다고요? 네, 2차 방정식이 숨겨져 있다고요. 이 PQ가 유리수 때문에 그래요. 2차 방정식이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알파를 대입하는 게 참이니까 여기도 참이니까 얘를 몇 차까지 낮출 수 있다? 1차까지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알파가 무리수니까 무리수 부분과 무리수 아닌 부분이 0이 되면 둘 다 0이 되면 된다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어려워? 하나만 더 해볼까? 근데 이 문제를요 나중에 여러분들 근각계수의 관계면요 근각계수와의 관계의 내용을 배우면요 이런 식으로 안 풀어. 이거 더 쉽게 풀어. 더 쉽게 푸는데 그건 나중에 하자.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어떻게 다뤄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번 보세요. 쉬웠다. 네, PQ는 실수라고 합니다. 용감한 풀이? 안 해. 니네가 해. 나 안 해. 니네가 해. 네, 어떻게 하죠? 알파라 줄까요? 1-i 한근을 그러면 알파 빼기 1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알파 제곱은 뭐가 돼요? 2알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지금 참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알파 세제곱은 뭐가 돼요?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돼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따라서 알파 세제곱도 뭐가 돼요? 여기다 2를 대입해서 하니까 2알파가 되고요. 여기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얘 역시 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근은 여기의 근이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p 알파 더하기 q는 0 역시 얘도 참이란 얘기예요.
3인식들 갖다가 뭔가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알파 빼기 4에 2알파 빼기 2에 P알파 더하기 Q는 0이에요. 그럼 알파 있는 애와 알파 없는 애로 나눠볼까요? 알파 있는 애는 4 더하기 P입니다. 알파 없는 애는 마이너스 6 더하기 Q예요. 그래서 P는 얼마야? 마이너스. Q는 얼마야? 6.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PQ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수 낮추기. 3차식을 몇 차식까지 끌고 내려간다? 1차식까지 끌고 내려간다. 왜? 알파가 무슨 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파가 무슨 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알파가 무슨 수예요? 허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파가 무슨 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허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수 낮추기 개념을 해서 몇 차까지 끌고 내려간다? 1차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연습을 충분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풀이에요. 여기저기서 나올 거야. 각 단원별로 잊혀질 때쯤 되면 나와요. 네, 넘어갈게요. 알겠죠? 오케이. 네, 1번 뭐하래요? 좌변을 인수분해라 하네요. 아, 선생님 막 A가 막 숨겨져 있는데요. 이래저래 가장 많이 활용되는 3, 4차 방정식, 즉 고차 방정식의 해결 방법은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예요. 여기 1이고 여기 2고요. A 빼기 8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2A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다 더했을 때 만약에 0이 되면은, 다시 말해 다 더했을 때 만약에 0이 되면 1을 하면 되는 거고요. 띄엄띄엄 더해서 같아지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2a이고 여기가 a니까 여기다 딱 뭐만 딱 한다면 2만 딱 한다면 일단 a는 사라질 것 같죠? 그래서 2를 해볼까요? 1이에요 2예요 4예요 8이에요 그럼 a예요 2예요. 아, 1번의 답은 x 빼기 2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 아니 여기까지지. 인수분해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이 보여야 되는데요. 1 집어넣으면 0 될까? 마이너스 1 집으면 0 될까?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 일단 문자를 없앨 수 있는가? 말을 왜 해? 문자를 없앨 수 있는가? 그래서 2 대입했더니 문자가 사라지겠네. 경우에 따라 A를 집어넣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할까요? 여기에 없는데 하여튼간 경우에 따라 A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나오면 할게요. 2번 인수분해를 했어요. 근데 이 방정식이 실근이 2분이라고 하네요. 실근이 2만 있대요. 아, 그럼 여기만 실근이라는 얘기, 얘는 뭐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즉, 이것이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우리 지겹게 했잖아. 뭐 하면 돼? 4 빼기 A가 5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그럼 A가 5보다 크면 되는 거야? 4보다 크면 되겠지.
2번 답. 3번 볼까? 이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데요. 근데 이 중근을 갖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야. 그러니까 판별식 하면 되죠. 따라서 A가 얼마면 돼요? 4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4면은요, 이 3차 방정식은요, 2인 놈하고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인 놈 2개. 그렇게 중근을 갖는다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이미 지금 근이 하나가 2잖아. 다시 뭐라고? 이미 근이 하나가 뭐라고요? 2잖아. 그 2 자체가 중근이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2 자체가 중근이면 돼요. 네, 봤어요. 끊으셔도 돼요? 잠깐. 뭐 말씀. 명사 아까 봤는데. 네, 어떻게 통화하셨어요? 통화할게요. 네. 끝나고. 네, 이 자체가 중근이면 돼요. 다시 말해, 이 자체가 뭐 하면 된다고요? 중근. 그 말은 뭐냐면, 얘를 선생님이 잠깐 fx라고 볼게요. 그 말은, 네, 저 fx에다 2 집어넣으면 0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근이 하나가 또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2고 여기도 2니까, 아, 2가 두 개 있네. 그러니까 중근이라는 말은 3중근이 될 수도 있고 2중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2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뭐가 되죠? 4 더하기 4 더하기 A는 잘 안 보이죠? 4 더하기 4, 4 더하기 8이네요. 8 더하기 A는 0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3번의 답은 A가 4일 때 하고 A가 마이너스 12일 때 하고 답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됐죠? 됐어. 선생님이 원래 1시간 반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너무 많이 하는 아닌가? 12-5번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한 개념이 없잖아요. 개념이 없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단원에서 했었던 인수분해, 조립제법 뭐 그런 것들만 열심히 여러분들 잘하면은 다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했던 거 기본 문제 진도교재 열심히 잘 필기를 하고 복습 테스트 관련해서 복습 잘 해오시고요. 유제 12-7번까지 꼭 다 풀어오시고 오케이. 그리고 숙제는 연습문제 11단원 최대 최소를 풀어오는 게 여러분들 숙제고요. 잠깐만요. 11단원 몇 문제인지 좀 볼게요. 네,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11단원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숙제 10문제. 마지막으로 워크북, 오케이? 워크북 나머지 부분 다 풀어오면 됩니다. 3차 방정에 4차 방정까지. 2차 함수에 해당하는 워크북 다 풀어오면 돼요. 많은가? 그냥 다 풀어와요. 다 풀어오세요. 네, 마지막 문제. 네, 이거 아까 인수분해 했었죠?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허근이 생긴다는 얘기죠?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허근 그거를 오메가로 놓고요. 오메가 바도 되겠죠? 다들 기억나죠? 그럼 첫 번째 성질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주기가 얼마다? 3이다. 오케이.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게 뭐다? 참이다. 참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놈도 참이다. 오케이, 기억나죠? 세 번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였었죠? 그래서 뭐예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였었더라? 마이너스 1이었었더라. 나오나?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였었더라? 1이었었더라. 그러면 오메가 바는 누구랑 똑같더라? 오메가 분의 1이랑 똑같고 얘는 오메가 제곱과 똑같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2차 방정식에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외우세요. 이걸 그냥 결과들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3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이 되는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죠. 맞죠? 근이니까 대입해서 참이라는 얘기니까 대입해서 참이고 대입해서 참이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근계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쓸 줄 알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문제 푸는데 안 헷갈려. 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 놈도 있었잖아. 그럼 그것도 따로 외워야 되는데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뭐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설명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3이 아니라 6이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려. 1번 보자. 1 빼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오메가 6제곱 오메가 8제곱 오메가 10제곱 몇 개 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오메가 100제곱.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6개를 쓴 거예요. 왜 6개를 썼냐면요, 오메가 자체도 지금 오메가 저놈도 3개씩 반복되는데요, 풀마도 몇 개씩 반복되죠? 2개씩 반복돼요. 그 3개씩 반복되는 와중에 2개씩 반복된대요. 그럼 그 공통되는 건 몇 개가 되겠어요? 최소 공배속 6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오메가니까 3번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오메가니까 3번 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인데 풀마가 반복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6번까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럼 실제로 해볼까요? 1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여기 오메가가 되고요. 맞나요? 얘는 그래서 1이 되고요. 뭐가 되죠?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오메가가 됩니다. 6개를 봤더니 요놈이랑 요놈 없어지고 요놈이랑 요놈 없어지고 요놈이랑 요놈 없어지니까 6개의 합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0개가 아니라 100개가 아니고 몇 개죠? 2, 4, 6, 8이니까 50개에다 하나 더하니까 51개예요. 이 항의 개수가 51개예요. 그걸 몇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6으로 나눠요. 그러면 총 6번이 8번 등장하고 3번 남는다는 얘기예요. 몇 번 남는다는 얘기예요? 3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애들이 그냥 보통 앞에서부터 이렇게 묶었었거든? 그렇게 묶지 말고 뒤에서부터 묶으세요. 뒤에서부터. 그럼 뒤에서부터 6개를 묶으면 다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뭐라고? 어디서부터 묶으라고? 뒤에서부터 6개를 묶는 거야. 그럼 앞에 몇 개가 남지? 3개가 남아요. 즉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제곱을 하라고 했는데 1하고 뭐가 되죠? 얘는 오메가가 되는 거였었죠. 맞죠? 오메가 제곱은 뭐랑 똑같았어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2 오메가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은 2 오메가 플러스 2가 답이고. 다시요. 오메가는 주기가 3이에요. 다시 뭐라고? 오메가는 주기가 얼마라고요? 3이에요. 근데 지금 풀마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3과 2의 공통주기 최소 공배수 6을 6번을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6번을 체크를 해봤더니요, 그 합이 6이라고 합니다.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부터 하지 마시고 뒤에서부터 6개를 묶었다 생각을 하면은 앞에 몇 개 남는다는 얘기죠? 네, 3개 남는다는 얘기예요. 앞에 몇 개 남아요? 3개 남고요. 그 앞에 3개를 여러분들이 1차식으로 차수 낮추기를 했더니, 다시 뭐라고? 1차식으로 뭐 했더니 차수 낮추기를 했더니 2 오메가 더하기 2가 됩니다. 됐죠? 2번으로 갈게요. 2번
오메가분의 1 오메가 바 제곱분의 1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얘도 6개 쓸까 그냥? 네, 6개 쓸게요. 중간에 바도 들어가니까. 그럼 아까 전 선생님이 설명하는 와중에 오메가 바는 오메가분의 1과 똑같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오메가 바가 되는 거예요. 또는 오메가 바라고 쓸까요? 뭐 여기도 안 썼지만은요. 여기도 안 썼지만은 여러분들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 됩니다. 왜냐면 얘가 오메가 바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오메가 바를 곱할 거예요. 그럼 분모가 뭐가 되냐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오메가 바. 깜짝이야. 얘는 어차피 얘는 그냥 1이죠. 그럼 얘는 오메가 바분의 1이 되거든요. 얘는 뭐가 되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하니까 오메가가 돼요. 아니지. 미안해. 여기다 뭘 곱해요? 오메가 바의 제곱을 곱해요. 그럼 얘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오메가가 되고요. 얘는 그냥 1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오메가 바로 놓지 말고 그냥 오메가 제곱으로 둘까요? 여기 봤을 때 다시 천천히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할 거예요. 오메가 제곱을 곱할 거예요. 오메가 제곱이고요. 여기는 오메가 바가 되고요. 더하기 1. 여기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제곱을 곱한 거고요. 여기 오메가를 곱한 거고요. 여기는 1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누구? 요놈, 요놈이 만나는 순간 뭐가 된다고? 0이 돼요. 근데 이놈도 뭐가 돼요? 0이에요. 왜? 근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6개씩 묶으면 얘도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6개씩 묶으면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지금 9개래요. 9개. 9개니까 최종 결론 여러분은 준식이 6개 날라가고요. 앞에 3개. 앞에 몇 개? 3개. 즉 뭐예요? 오메가분의 1, 오메가 제곱분의 1,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얘는 봐줘 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가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바의 1이라고 했었지. 아이고야. 그런데 얘가 뭐냐면 얘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아요. 올라가자. 안 보인다. 그럼 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아요. 다시 뭐라고요?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인데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몇 차식으로 차수 낮추기로 했었죠? 1차식으로 차수 낮추기로 했으니까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하면 돼요. 그럼 최종 결론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에요. 네, 맞네요. 다시요. 그냥 오메가 자체는 주기가 얼마라고요? 3이요. 3번씩 반복이 돼요. 근데 여기는 바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니까 2번 반복되는 거, 즉 6번 반복되는 거니까 6개를 체크를 했어요. 몇 개를 체크를 했다고요? 6개를 체크를 했습니다. 6개를 체크를 했더니 3개씩 더하니까 0이 되었네요. 네, 3개씩 더하니까 0이 되니까 그래서 준식이 앞에 몇 개 보는 거라고요? 3개만 보는 거라고요. 앞에 3개를 봤더니 뭐가 돼요? 2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됩니다.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이 된다는 얘기네. 여러분들 앞에 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 일단은 필기 잘 하시고요. 모르는 거는 다음 주에 수업이 다시 재개강이 되면은 그때 물어보시고요.
네, 유제들 열심히 풀어오시고 복습 테스트 열심히 해오시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그거예요. 월말 테스트를 오늘 어머니들한테 내일 오늘 아니면 내일 보낼 거예요. 그래서 80분 시간 재고 네, 꼭 여러분들 체크해서 선생님이 채점할 수 있도록 보내주면 됩니다. 네, 시험 잘 보고요. 네, 하나 더 나갈 거예요. 뭐 원래고사 풀이 다 풀어주진 않을 거고요. 뭐 중요하다 싶은 거 다 풀까요? 다 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간 원래고사 피드백 동영상까지 여러분들 보낼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험 잘 보세요. 여기까지.